첫 번째로 진통제 코너에서는 가장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 알리리소프로피라세틸 요소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은 절대 사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이브 시리즈 대부분과 강력한 효과로 유명했던 록소닌 S 프리미엄, 버퍼린 프리미엄까지 모두 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효과 좋은 진통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록소닌 S입니다. 핵심 성분은 록소프로펜이며 임상시험에서 30분 안에 통증이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드럭 형태로 체내 흡수 후 활성화되어 위장장애 부작용을 줄인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복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1회 일정, 하루 최대 2회까지 복용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만 식후 복용하고 다른 소염 진통제와 중복 복용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15세 미만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유일하게 가능한 이브3샷 프리미엄입니다. 두통, 생리통, 어깨 결림 통증 등에 효과적이며 이부프로펜 195mg과 아세트아미노펜 195mg이 통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 통증을 줄입니다. 또한 무수카페인이 포함되어 진통 효과를 높이고 산화마그네슘이 위점막을 보호해 위장 부담을 줄입니다. 1회량을 1일 2회를 한도로 하고 가능한 한 공복을 피해 1회량 3회정을 복용합니다. 단 15세 미만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수카페인이 각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밤에 복용할 경우 불면이나 수면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취침 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부프로펜은 위장장애나 알레르기 반응,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으므로 10일 이상의 장기 복용이나 과다 복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팔린 A입니다. 주요 성분은 아스피린으로 두통, 생리통, 치통, 발열 등 다양한 통증과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원리는 통증과 발열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버퍼린 A는 일반 아스피린 제제와 달리 다이버퍼 HT라는 위장 보호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위 점막에 대한 자극이 줄었습니다. 또한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복용 방법은 성인 기준 1회 이정 하루 2회까지이며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공복 복용을 피해야 하며 15세 미만은 복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위장 출혈, 복통, 메스꺼움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 드물게는 천식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아스피린 계열 약물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천식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령자 등은 반드시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 종합 감기약인 파브론 골드 A는 기침, 가래, 인후통, 콧물, 발열, 두통 등 다양한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유효 성분을 복합적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약에는 기관지의 분비물을 묽게 하여 가래 배출을 돕는 구아이페네신, 해열 및 진통작용을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콧물과 재채기를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 그리고 감기 시 소모되기 쉬운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마약성 진해제인 디히드로코데인 인산염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한해마약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성분으로 이때 한해마약이란 마약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 다른 여러 약물과 혼합되어 있어 중독이나 남용의 위험이 낮아 의약품으로 특별히 허가된 약물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만 허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현지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했더라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카베진입니다. 양배추 유래 성분으로 위 점막을 보호하는 MMSC,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소화를 돕는 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위장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인 증상 개선을 위한 것이지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카베진 코와 알파를 영양제처럼 매일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며 제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베진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명백한 의약품으로 의약품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세 이하의 소아,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인 사람에게는 금기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위장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전문적인 진단 없이 카베진에만 의존하여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증상 완화 효과에 가려져 기저에 있는 위염, 위궤양 등 실제 원인 질환의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약을 계속 복용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타이산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제보다 가루형이 제형 특성상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타이산은 생약, 제산제, 소화효소를 배합하여 과식,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급성 위장 증상을 완화하는 일본의 유명 위장약입니다. 카베진과 마찬가지로 증상 개선을 위한 의약품이므로 영양제처럼 매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가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8세 미만은 금기이며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인공투석을 받는 환자는 체내 미네랄 수치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약국에서 어떤 약을 골라야 할지 막막할 때 보조적으로 페이케라는 어플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여 제품 정보를 한국어로 보여줍니다. 물론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약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이 어플로 최소한의 성분이나 용법을 확인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본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